뜻밖의 일들이 계속 차곡차곡 쌓이잖아요. 애초에 첫 장면부터가 타이어 펑크 나는 걸로 시작을 하고 네, 안녕하세요. 멈추지 않는 필름으로 돌아온 수진, 소혜, 주연입니다. 독일 영화 감독 크리스티안 페촐트의 신작 영화 어파이어는 뜨겁고 건조한 여름의 발트해 해변을 배경으로 합니다. 레온, 필릭스, 나디아, 데비트 4명의 젊은 남녀가 숲속 별장에 모여 이야기가 흘러가는데요. 산불 소식이 들리고 헬기가 오가는 가운데 이들은 별장에 갇히게 되고 서로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예기치 못한 순간들이 등장함과 동시에 이들의 마음속에도 욕망, 사랑, 질투, 분노의 감정이 들끓으며 극이 전개됩니다. 영화 피닉스, 온딘의 트랜짓 바바라 등을 연출한 페촐트 감독은 어파이어로 베를린 국제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물을 주제로 한 영화 온딘에 이어 페촐트 감독이 원소 3부작 중 2번째 불을 테마로 한 작품입니다. 영화를 보기 전부터 되게 페촐트 감독님 영화 이번에 신작 나온다더라 하면서 되게 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 영화를 본 다른 분들의 감상평이 되게 궁금했어요. 그리고 저는 정식 개봉하기 전에 에무시네마에서 그 영화의 밤 행사를 했었는데 그때 영화를 보고 GV를 하는 과정에서 페촐트 감독님을 직접 만나 뵙기도 했어요. 사실 그리고 영화가 진행될수록 되게 긴장감이 계속 더해지고 좀 혼란과 궁금증으로 뭔가 머릿속에 가득 차고 있었는데 또 후반부로 갈수록 이런 긴장감을 더해주던 요소들이 차근차근 풀리고 마지막에는 뭔가 해결이 딱 되면서 조금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지 않았나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3명 모두 페촐트 감독님을 어파이어로 처음 본 이런 입문자들이더라고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되게 궁금해요. 저는 처음에 예고편만 보고 내 청년 이야기 혹은 로맨스 이야기일 줄 알았는데 영화를 보고 나니까 성장 이야기에 가깝더라고요. 일단 제가 영화를 보면서 제일 먼저 눈에 띄었던 건 색감이었고요. 영화를 보면서 영상미가 너무 아름답다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날리는 장면이 등장하면서 영화가 점점 치닫게 되는데요. 저도 그 영화를 보면서 같이 이야기 안에 휩쓸리는 기분이 들어서 감독님의 다른 이야기가 궁금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소희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뭔가 영화가 다 끝나자마자 가장 크게 들었던 생각이 있다면 원인과 결과가 계속 중첩되는 이야기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건이 파국으로 치달아서 되게 안 좋은 결말을 맞이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그게 다른 좋은 어떤 사건의 시작점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원인과 결과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뭔가 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는 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 긴장감이나 이런 불안을 증폭하는 요소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혹시 두 분은 영화 보시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그 불안과 긴장을 주는 요소 중에 제일 큰 게 산불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제목부터가 어파이어인 것처럼 뭔가 불이 계속해서 긴장감을 놓치지 않게 하는 것 같았는데 그 이유가 프레임에는 사실 산불이 자주 잡히지 않잖아요. 근데 계속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뭔가 근처 어딘가에는 계속 산불이 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인식이 계속 깔려있다 보니까 계속 평화로운 상황에서도 어딘가 약간 불편한 느낌을 계속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뭔가 이 영화를 보면서 뜻밖의 일들이 계속 차곡차곡 쌓이잖아요. 애초에 첫 장면부터가 타이어 펑크 나는 걸로 시작을 하고 그런 것처럼 별장으로 향하는 필릭스와 레온의 차가 이렇게 펑크가 난다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힘들게 걸어서 왔더니 뭐 별장에 낯선 사람의 흔적이 잔뜩 남아있고 막 더럽고 되게 그 와중에 또 별장이 있는 동네에는 산불 났다고 막 헬기가 막 계속 돌아다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예기치 못한 순간들이 연속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이 과정에서 등장인물과 함께 관객들이 긴장감을 느끼게 돼요. 저는 좀 다르게 느꼈는데요. 아까 소희님께서 영화에서 불이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계속 불이 나고 있대 라는 이야기 위주로 전개가 된다고 했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영화에서 어쨌든 불이 주된 요소로 사용되긴 하지만 청년들은 바람이 반대로 불어서 괜찮대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긴장감이 좀 덜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특히 그 장면을 좀 잘 보여주는 게 내 청년이 지붕 위에서 산불을 바라보는 장면이었는데요. 그 장면에서도 그냥 하늘이 붉어졌다는 거로만 불이 났다는 걸 관객들이 짐작할 수 있게 해주고 직접적으로 불을 보여주진 않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내 청년이 현실, 뭔가 좀 재난 이런 거로부터 되게 굉장히 유리되어 있다는 느낌을 계속 받았어요. 저는 오히려 긴장감보다는 레온이 사람들과 잘 섞이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불안정함을 더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레온에 대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파이어를 보면서 되게 캐릭터에 대한 얘기를 빼놓을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두 분은 영화 속 캐릭터에 관해 좀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영화를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레온이 굉장히 의도된 비호감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자기 생각에만 매몰되어 있다는 모습이 굉장히 잘 드러나는 캐릭터라고 느껴졌어요. 나디아를 좋아하면서 나디아와 친하게 지내는 펠릭스를 굉장히 아니꼽게 바라보고 띡띡대고 그러다가 친구들이랑 싸우기도 하는데요. 그러면서 정작 나디아한테는 말도 제대로 못 붙이고 할 줄 아는 말은 일 때문에요 라는 말밖에 할 줄 모르잖아요. 저는 또 테이블에서 식사하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레온이 캐릭터성과 다른 세 캐릭터의 관계를 굉장히 잘 드러내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레온은 모든 이야기에서 귀를 돌리고 불투한 표정으로 나디아만을 바라보고 있고 펠릭스와 데비트는 둘만의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약간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데 정작 레온은 그 기류를 알아차리거나 관심도 주지 않은 채로 나디아와 데비트만을 바라보면서 질투를 하는 모습이 뭔가 사회나 다른 문제로부터 관심을 돌리고 완전 자기한테만 집중을 하는 우리의 어떤 모습을 상징하는 게 아닐까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 저는 어파이어 예고편을 봤을 때 이따가 밤에 바다에서 빛이 난대 라는 대사를 보면서 저는 밤과 바다 그리고 빛이 나는 해조류를 메인으로 하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이 한 번쯤 등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밤과 바다는 영화의 완전 결말부에 가서야 등장을 하게 되더라고요. 레온은 자기를 둘러싼 모든 환경이 부서지고 심지어 나디아마저 떠나고 나서야 자기를 둘러싼 아름다운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저는 그런 연출을 보면서 레온은 사회 문제로부터 시선을 돌리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우리를 연출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또 내 청년이 머무르는 집은 완벽하게 고립된 공간은 아니에요. 사실 집에는 길도 나 있고 그 주변에 가게나 바다 쪽으로 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다니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영화는 그 공간만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내 청년들은 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요. 저는 감독님께서 의도적으로 장소를 제약함으로써 인물 관계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산불이라는 재난이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뭔가 불뿐만 아니라 바다같이 물이라는 상징물도 사용해서 긴장감을 줄 뿐더러 뭔가 인간이 거역할 수 없는 그런 압도적인 그런 자연의 재해 그리고 그런 결말들이 곳곳에서 등장을 하고 그런 게 또 물과 불이라는 상징물로 좀 더 부각을 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 저항할 수 없는 어떤 자연의 섭리와 그런 현실들 속에서 인간은 또 어떻게 자기의 삶을 일으켜 세워서 잘 이루고 나갈 것인지 그런 고민을 조금 던져주는 영화라고도 생각을 했고요. 그 섬이라는 되게 좁은 공간 안에서 그 제한된 상황이 얼마나 인간관계를 복잡하게 갈등을 해결해 나가기 어렵게 만드는지를 느끼게 해줬고 또 그게 인간관계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뭔가 관객들이 한 번쯤 되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수진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감독님의 연출 방식 중에 되게 좀 마음에 들었던 게 있다면 어떤 행위나 사건들을 모두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않고 약간의 단서만 관객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여백을 남기는 방식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별장에 도착한 첫날 밤에 나디아의 얼굴도 못 봤는데 밤에 나디아 목소리 때문에 레온은 잠도 못 자잖아요. 그런 장면에서
만약에 다른 영화였다면 나디아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보여주는 연출을 했을 텐데 페트롤트 감독님은 이런 부분을 절대 보여주지 않고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GV 봤을 때 그때 연출할 때 자신은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고 여백을 둬서 이렇게 관객이나 배우에게 상상할 여지를 남겨둔다. 그렇게 상상할 수 있게 만들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남네요. 별장에 도착하고 나디아와 레오는 서로 바로 만나지 못해요. 레오는 다음날 낮 정원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 나디아를 이렇게 창틀을 넘어서 바라보게 돼요. 이렇게 어파이어라는 영화 속에서 시선이 되게 또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 주연님은 이런 시선에 대해 어떤 얘기 나누고 싶은가요? 저는 특히 시선에 대해서는 레온이라는 인물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데요. 영화는 레온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모습을 유독 많이 담는 것 같아요. 특히 레온이 어두운 집 안에서 밖에 있는 새 인물을 바라보는 구도가 많이 나왔고 저는 그 장면이 레온이라는 인물을 굉장히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언제나 어두운 집 안에서 레온은 햇볕 아래에서 청춘을 누리는 새 인물을 삐딱하게 바라보기만 하고 약간 직접 말을 섞지 못하고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시선과 인물의 물리적 위치를 통해서 캐릭터성을 표현한 연출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영화를 보고 생각난 키워드를 말해봐 라고 누군가가 물어준다면 저는 시선과 긴장감이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프랑스와 오종 감독의 인 더 하우스라는 영화를 추천드립니다. 어파이어 레온처럼 글을 쓰는 인물이 등장한다는 점, 그리고 또 누군가를 염탐하고 그로부터 누군가를 또 질투하고 또 거기서부터 긴장을 불러일으킨다라는 점에서 어파이어와 되게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인 더 하우스라는 영화 추천합니다. 저는 꽤 유명하고 예외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는 영화를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라이프 오브 파이라는 영화예요. 어파이어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정된 공간 안에서 인간 성찰과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라고 느꼈어요. 아까 소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박사님 이야기가 나온다던가 친구들이 갑자기 죽어버리는 장면을 보면서 죽음이 이렇게 가깝고 삶은 부질없는데 너는 지금 뭘 하고 뭘 보고 있지? 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연출 방식이나 주제는 아무래도 많이 다른 편이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삶과 죽음이라는 주제를 툭툭 던지는 부분은 어파이어와 많이 닮았다고 생각을 해서 추천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아는 영화가 많이 없어서 어떤 영화를 추천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했는데요. 뭔가 긴장감이라는 키워드를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영화 비바리움이 떠올랐던 이유는 뭔가 긴장감을 뭔가 제일 극대화한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되게 초현실주의적인 그런 배경 안에서 인물들이 현실에서 전혀 겪을 수 없을 법한 되게 기이한 일들을 겪는데 그게 되게 비현실적이라서 와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기이함 때문에 긴장감을 계속 팽팽하게 놓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영화라서 네, 이번 원필은 구지프에 새로 들어오신 여기 두 분과 함께 해봤는데요. 이야기 나누고 나니까 페트롤트 감독님의 또 다른 전작들, 다른 작품들이 더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또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늘 그렇듯 저는 영화에 대한 식견이 되게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영화에 대한 어떤 얘기를 나누고 어떤 얘기를 들어도 늘 아쉬움이 남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소혜님, 주연님과 함께 어파이어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눠봤는데 정말 뜻깊었어요. 두 분은 어떠셨는지? 저도 사실 아쉬움이 남는다는 생각이 가장 크게 들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수록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그만큼 뭔가 좀 더 많이 알고 있었다면 뭔가 궁금했던 것들이 쉽게 해답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거는 페트롤트 감독님의 다른 전작들을 더 파악을 해서 사문소 이야기라든지 좀 더 영화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좀 더 쌓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좀 사회적인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는 것에 비해서 제가 아는 게 많이 없다 보니까 아쉬움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주제를 아닌 척 가볍게 툭툭 던지는 매력이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재밌게 얘기 나눠봤고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